자, 그때 이제 뭐 우선 변제권 이런 질문이 되는데 일단 하기 앞서 채권이랑 물권에 대해 좀 설명해 줄게. 채권은 권리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약간 민법에 보면은 권리가 채권이 있고 물권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해달라는 권리야. 해줘.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채권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 달라는 거지. 돈 줘. 반대로 이 여자들이 보통 이런 거 뭐 해줘 이런 게 하잖아. 그럼 여자들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채권처럼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채무라고 해야 돼. 약간 채무, 뭐 돈을 줘야 되는 거지. 돈을 주든 아니면 뭔가 약간 뭘 해주든. 그래서 채권은 그리고 약간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만 이런 걸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물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야. 물건. 사람, 이 채권은 약간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권리지.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줘야 될 권리. 반대로 물건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뭐 소유권,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지.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유권. 반대로 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이런 걸 이제 담보권이라고 하거든. 담보권. 그러니까 담보권은 물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자동차를 뭐 집을 가지는데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집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못 갚으면은 내가 이걸 가질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물건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대체로 이제 전세나 이런 것들은 채권이거든. 전세 이런 것들은 채권인데 그 채권보다는 물건이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잖아. 그래서 물건 자체에 놓고 보면은 이 물건이 훨씬 강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세입자인데,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줘야 돼. 근데 이 전세 사기, 그러니까 전세라는 건 전세금을 주면은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라는 채권인 거야. 전세금이라는 전세금을 뭐, 뭐 3억 이런 식으로 3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은행 같은데 은행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이 물건 자체를, 이 집 자체의 물건을 저한테 주기로 한 담보권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주로 이 물건이 강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물건이 좀 더 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읽고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해조권이다. 해조. 주로 돈 조건. 돈 조건.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전채권이라고 한대. 돈 조지. 금전채권은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외상거래, 뭐 그래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채권.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물건을 받고 나중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채권이 있는 거지, 여자가. 그리고 대출 계약, 대출금 상환 채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남자는 돈을 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채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 채권 모두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날을 지급기일,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한다. 대체 계약으로 정해진다. 다만 그래서 채권은 대부분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 다만 금전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거는 가만히 있다가 몇 년 뒤에 돈 줘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구할 때, 청구한 걸 돈을 줘야 될 때 기일이 된다. 지급기일이 된다. 지급기일이 되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 배째지. 만약에 남자가 이걸 하고 배째, 그래서 배째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성립된다. 채무 해줘야 될 걸 이행하지 않은 거야. 불이행.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러면 나 너 돈 안 갚으니까 네 집 내가 가져간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고, 법원한테, 그래서 센 놈한테도 요청을 해야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저희 집 제 거예요 이래도 실시되지만,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세잖아. 내 집을 가져가는 건데.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이 주도한다. 강제 집행 절차가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 대상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 참고로 이렇게 그 물건 중에 이렇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이잖아.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해. 동산. 움직이는 재산. 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집같이 안 움직여.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해. 부는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재산. 해가지고 경매 절차에 걸쳐야 된다. 집은 경매를 한다는 거지.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 뭐 집이라는 게 일단 목적물이지 특정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함으로써 게시되는데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고 얘는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 이 이름이 이래에 대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을이 갑에 대한 금저 채권자 사실과 채권액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물론 지급 기일이 지난데도 갑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 너 돈 안 갚았잖아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 이런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솔직히 몇 년 걸리잖아. 그래서 원칙이다. 근데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재판을 걸어서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해. 내용에 판결이 확정돼. 뭐 남자는 여자한테 돈을 줘.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이걸 근거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근데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어.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를 하려고 해. 근데 이 새끼 갑자기 이 집 판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돈을 어디다 짱 봐두고 저 집 없는데요? 뭐 어쩌라고 니엠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이 집을 이 새끼가 못 팔고 못 처분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압류라고 해. 빨간 딱지지. 목적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 그러니까 이 집은 누구의 소유고 이 집은 뭐 이 집의 소유자. 그리고 반대로 담보한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약간 뭐 땡땡 뭐 존버은행에서 담보로 존버은행에서 담보로 이런 것들. 몇 월 며칠 이런 거, 뭐 1월 1일 이런 거. 그래서 공적 자본의 등기에 압류 등기, 막 압류도 쓰는 거야. 압류. 존나 무섭다. 압류도 이렇게 써. 그래서 그러면 압류됐으니까 이거 사면 좋대겠지. 이거 사면은 그냥 그대로 강제 집행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새끼한테 아무도 안 사겠지. 그래서 중요한데 연방쇼 압류가 이루어진다. 그 부분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매각 절차를 하는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매수인. 그래서 경매라는 게 그런 거지. 제일 막 돈 많이 버는 애들.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은 그 돈을 매수인은 즉시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집을 어떤 호구 새끼가 사가지고 그러면 이 호구 새끼는 뭐 법원한테 돈을 주겠지. 법원한테 돈을 줘. 법원한테 돈을 주면은 이 돈을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 채무자의 소유권은 이 새끼는 집이 없어지는 거지.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도 모두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압류를 했어. 근데 이 새끼가 막 이 집으로 뭔가를 많이 한 거야. 담보도 잡고 담보해가지고 막 코인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아니면 막 집을 팔았어. 아예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이 압류 위에는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압류한 순간 사실상 이거는 약간 잠깐은 이 새끼가 그 국가가 소유하는 거야. 잠깐은 법원이 소유하는 거라 얘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처분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도 자동으로 저걸 된다. 왜냐면 압류한 순간 사실상 나는 소유자가 아닌 거야.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은, 그래서 뭐 이 호구 새끼가 이 돈 주고 이 집을 사면은 이 돈을 경매비용 뭐 미납세금, 이 새끼 뭐 돈이 없으니까 세금도 밀렸겠지. 이런 것도 하고 배당 가능 금액 해가지고 배당 금액을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 이런 것들을 한대. 채무자에 대한 금저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면 배당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당의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유도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액보다 큰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 더 커. 배당 가능한 것보다 더 크면은 어쩔 수 없이 얘들 좀 손해 보면서 좀 덜 가져가야 돼.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한다. 위에서 이에 대한 경매를 거쳐 채권자에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야. 채무자 갑에 대한 을은 1억.
그래서 이미 이 새끼한테만 줘도 1억 되지. 그리고 병은 3억. 오, 좋댔네. 가지고 있다면 1억은 1병에게 1억 대 3, 1억 대 3억의 비율로 안분된다. 그래서 2천만 원, 7,500만 원. 그러니까 다 손해 보는 거지. 1억 받아야 되는데 7,500만 원 받고 얘는 뭐 2억 2,500만 원 받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 경매를 주도했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당 요구를 하고 숟가락만 얹었다고 해도 얘는 병은 아마 3억이니까 좀 돈이 많은가 봐. 그래서 약간 숟가락만 얹어도 똑같다. 아마 그래도 을이 좀 주도했으면은 아마 그래도 뭐 월급을 받거나 아마 거기서 뭐 돈을 받거나 할 텐데, 적어도 배당 가능 절차에서는 철저하게 이 채권 가액으로 한다는 거야. 채권 돈으로 이렇게 배분한다. 한편 안분 배당 원칙에 의한 예외로서 경매 옥죄 부동물의 담보 물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물건이 세다고 했지. 물건이, 왜냐하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집에 대해서는 세다. 설정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보 물건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가의 전부를 받아갈 수 있대.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이 존버은행은 담보한 애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1억 그냥 다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야. 1억 그냥 예를 들어 저는 그냥 1억 가득게 하면 이 남은 을이랑 병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선 변칙은 14기 저거지.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는 물론 다른 채권자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 채권가액을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담보 물건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므로 채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 특징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담보는 얘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자. 만약에 이 새끼가 막 압류 이런 걸 하기 전에 갑자기 뭐 어떤 호구한테 팔았어. 호구한테 팔아가지고 나 집 생겼다 예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 나타나서는 저희 이 집 담보 물건 설정했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물건 자체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집은 니게 아닙니다. 병신아. 잘 읽어봤어야지 등기부를. 그래서 그럼 이제 호구는 돈 내고 집을 뺏기는 거야. 돈 내고 산 집을.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잘 해봐야지. 물론 이제 호구는 이제 얘한테 돈을 받아야겠지. 저 나 집 샀는데 뭐 은행에 가져왔어 돈 내놔 하면서 해야겠는데 이 새끼가 돈 주겠어? 안 주겠지. 그래서 이에 비해 일반 채권자, 즉 우선경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의 경우는 족밥들이지. 그래서 아마 뭐 여자라고 했지만 사실 뭐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겠지. 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채권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는 걸 방지하려면 가압류, 그러니까 가짜로 진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짜로 압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압류도 또 마찬가지로 등기돼서 공시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런 거 있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존버은행이 담보를 했어. 담보를 했고 존버은행이 담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 이런 것도 다 등기부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시되는데 가압류 등기에 맞춰지더라도 처분 자체는 가능하대. 그래서 가압류가 돼도 앞에 이 사람이 집을 팔 수 있어. 호구한테 팔 수 있단 말이야. 호구한테 팔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문제까지는 아니지. 오히려 좋은 거지. 처분 자체는 가능한데 가압류 맞치 채권자는 가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 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선 변제권 비스무리한 게 생기는 거지. 이 호구한테 이 여자가 가지고 저희 여기 가압류돼 있는데요. 가압류돼 있으니까 당신 이거 사도 어차피 이거 집 경매해야 돼요. 하면은 호구는 돈 주고 본인 집 경매당한 걸 보는 거지.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진위만 인정되므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막 전부 가져와 이런 거 아니야. 얘처럼 이렇게 약간 알파메일 짓은 못하는 거지. 깡패 짓은 못하는 깡패. 그래서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이것조차 없었다면은 그냥 호구가 이 집 사고 게임 끝이야. 얘는 배째라고 해가지고 돈 못 받고. 그래서 강제 집행 자체를 못하는데 그래도 가압류를 해놨으면은 나중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에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가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지게 된다. 그래서 존버은행이 미리 담보를 잡았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이 10억 있어. 10억 있으면은 이 만약에 이 집을 판 금액이 10억이야. 근데 존버은행이 한 5억을 해놨어. 그리고 막 이제 자잘한 채권들이겠지. 뭐 2억, 뭐 1억, 뭐 3억, 뭐 2억,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으면 존버은행은 그냥 5억 우선 변제로 쓸게요. 일단 5억 가져갑니다.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뭐 나중에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이렇게 우선 변제를 쓸 수 있는데 병신은행은 가압류한 뒤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얘도 5억을 했어. 얘도 5억 있어가지고 저도 그러면 뭐 존버은행처럼 우선 변제 쓸게요 한데 이 사람들이 뭘 네가 어떻게 써 병신아 너 가압류 된 뒤에 들어왔잖아 하면서 못 쓰게 한 거야. 그래서 씨발 그럼 저도 그냥 님들이랑 같이 쓰면 5억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일반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다분공 채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등기하는 일반 채권자. 그래서 뭐 얘는 존버은행은 나중에 가압류가 된 거니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권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금전채권자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해야 돼. 그래서 지급기일이 정해진다. 아까 보니까 청구하면은 정해진다고 했지. 청구하면은 청구할 때 지급기일. 오케이. 담보금이 성립되어 있는지와 가압류되어 있는지를 모두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치? 등기부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일반 채권자도 채무자가 소유한 고정세액 경매를 추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아니지. 일반 채권자는 경매를 시작 채무자의 승낙은 필요 없지. 그러면 아까 보니까 채무자가 승낙 어딨냐? 채무자. 경매, 압류. 채무자가 반대하더라. 이게 답. 그러니까 채무자 이 새끼는 의견이 없는 거야.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면은. 그래서 필요 없어. 승낙 그런 거 없어도 돼. 답은 그래서 3번이 된 거야. 4번에 보면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금전채권자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진행되어 외국 대금 전액이 납부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은 호구가 갖게 되는 거지. 집은 호구가 갖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A에 대한 이거지. 공적 확인. 그래서 판결이 돼야지 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가 되면 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면은 이 호구가 집을 사고 그러면은 이 호구가 준 돈으로 이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호구. 그래서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 경매 절차는 금전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아니지 이거 저거지.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고 그런 말은 없었지. 그리고 금전 채무자의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시행한다. 아니지. 법원 그냥 있으면 돼. 근데 막 채무자들이 해달라고 해. 채권자들이 뭐 신청이 있어야지. 신청. 직권이란 건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니야. 법원은 그냥 솔직히 안 한다면 얘들이 저희 그냥 냅둘게요 하면은 냅둔대. 이것도. 근데 막 법원이 판사가 이런 천인 공노할 놈 이런 나쁜 놈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 아니지. 먼저 공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하는 거지. 아니지.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지. 오히려 순서가 바뀌었지. 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치? 압류해가지고 막 이 새끼가 집 못 팔고 그러게 일단 냅두는 거지. 답은 4번. 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권리 자동으로 아니 매각되고 그리고 돈을 입금 받은 다음에 호구한테 돈 받고 돈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돈을 받은 다음에 아니지. 이게 모든 권리가 아니고 돈 받고 그래야지 저거 하지. 개시되면 그 즉시 아니고 돈 받고. 그리고 기흥리은에 대한 설명. 기흥리은 뭐냐면 담보물권자 깡패지. 존버은행 깡패. 우리 깡패. 그 병신은행 병신같이 갑자기 5억 담보까지 잡았는데 담보 잡기 진짜 어렵거든. 담보까지 잡았는데 저희 그냥 같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런 새끼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일반 채권자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난로불 피워놓고 저희 괜찮겠죠?
괜찮아요. 뭐 집 비싸요 하면서 있는 것들이지. 정보은행도 있을 거고, 정보은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즉 깡패 물권자는 채무자를 위해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권리 주장할 수 있지. 맞아. 이건 지급기 되기 전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 아직 돈 받을 시기도 안 됐는데, 그치? 이것도 맞지. 그리고 기획은 니은과 달리 깡패는 니은과 달리 다른 채권자 신청 경매를 주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니은도 받을 수 있어. 니은도 이 일반 채권자도 다른 애가 해도 돈 받을 수 있어. 어차피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받으면은 이 나머지 이 사람이 신청하면 나머지 사람도 못 받는 건데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그리고 니은 일반 채권자는 배당 조치할 시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없다. 그치? 기획은 깡패니까 물권자니까. 그리고 기획 니은은 모두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 걸쳐야 배당받을 수 있다. 그치? 이거 아무리 깡패라도 은행이라도 갑자기 막 가져가지 못해. 다음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래서 막 은행들이지, 막 존버은행도 있을 수 있고, 존버은행 담보물권을 묻힌 부동산에 대한 감류를 할 필요가 없다. 에이, 그래도 잠만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 부동산에 대해 감류를 그치. 감류 자체는 여기 일본 채권자가 감류하는 거지. 얘는 그냥 저거 하면 돼. 얘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감류 얘기가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감류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감류는 상관없다. 필요가 없는 거겠지. 왜냐면 우선 변제를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누구에게나 주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호구가 집 사도 그냥 호구한테 가서 받으면 돼. 근데 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되게 일단은 감류해 놓읍시다 하면서 되게 바쁜 거지.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보다 작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만약에 뭐 10억을 막 사람들이 뭐 1억, 2억, 뭐 2억, 1억 이렇게 있는데 하면 3, 6억. 그러니까 합쳐서 6억인데 막 납부한 대금이 10억 있어. 그러니까 호구가 집을 10억을 주고 산 거야. 그러면 6억 주고도 4억 남네? 개이득? 하면서 이제 그래서 되는 거지. 작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외상 채권 내원자의 강제 집행 방법과 대충은 상환 방법은 같다. 채권자끼리는 뭐 같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출금 상환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방법은 같다. 잠깐만. 외상 대금. 강제 집행 절차는 같다. 이거 세모해 놓자.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자에 의해 채권자 신청에 가압류 승계가 마쳐진 경우 채권자 신청에서 가압류 승계가 됐대. 그러면은 가압류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 정한다? 아니지. 가압류 자체는 저거지. 잠깐만. 씨발. 잠깐만. 이 문제는 다시 풀자. 잠깐만. 가압류 할 필요가 없다. 없지. 그리고 내가 합격합니다. 배당자의 각 채권의 배당대금 모두 합쳐도 매수인 납부한 매각 대금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잠깐만.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거는 사실 미안하다. 이게 배당이라는 거는 돈이 부족하니까 배당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1억, 2억 그냥 다 가려면 되는데 배당이라는 거는 막 이게 3억밖에 없어. 그러면 1대, 2대, 2대 1로 이렇게 배당합시다. 이렇게 약간 부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맞는 거고. 그리고 강제 집행 방법도 같은 거지. 어쩐지.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서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 아니지. 가압류는 그냥 다 똑같아. 가압류는 평등해. 한 명의 금전채권자 여러 명의 금전채권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로 나눠요. 그것은 아무배당 아니다. 그렇지. 인원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나누는 거지. 금액으로 나누는 거니까 아무배당이 아니다. 이거 아닌 거니까 맞는 거지. 답은 4번. 그래서 윗글의 바탕. 그래서 A는 X의 부동산 소유자이다. 그래서 이 A, 그러니까 X라는 집이 있어. X라는 집이 있고, A가 소유하고 있대. A가 소유하고 있는데 A는 B, C, D에게 각각 2억씩을 줘야 돼. 그래서 B, C, D한테 줘야 돼. 그래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돈을 줘야 돼. 좀 B는 X에 대해서 이 새끼 담보물권 선수야. 얘는 약간 좀 동네 힘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담보물건을 해동할게. 담보물건. 그럼 우선 변제권인 거지. 담보물건 자체는 이 막 등기부에도 뭐 B 뭐 담보물건 이런 식으로 나와. 담보권 해가지고 A는 B씨 대의 금전처럼 불이행하여 부동산 경매 절차가 됐고 배당될 돈은 3억 원이다. 야씨 큰일 났네. 근데 돼가지고 호구가 집을 샀나봐. 호구가 집을 샀는데 3억을 주고 산 것 같아. 그럼 이 3억을 어떻게 배분하냐. 아마 이 B 아저씨가 우선 면제권 해가지고 2억 가지고 가고 아마 1억을 1대1 해가지고 나눠 가질 것 같아. C, D는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B, C, D는 각각 1원씩 배당한다. 아니지. 아마 B 아저씨가 일단 2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1억 가지고 5천씩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러니까 만약에 C가 했어. C만 했어. C가 가압류. C에 가압류가 있었어. 그 다음에 B가 담보권을 했어. B는 2억 원. 그러면은 일단은 B가 우선 변제권 쓰려고 하니까 저 가압류 했는데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압류 한 거 잘 보고 했어야지. 아저씨 치매 오셨나?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잠깐만.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가압물 구성을 제외한 경우 B는 2억, C는 1억을 배당받는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아마 뭐냐 이거 C만 가압류했고 잠깐만. C만 가압류했고 일단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담보를 성립한 거에는 B는 2억, C는 1억을 배당받는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압류 등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왜냐면은 만약에 B가 일단 먼저 되기 전에 했으니까 B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가 가압류를 했으면 그럼 B는 우선 변제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저 일단 2억 가져갈게요 하면서 남은 1억을 이제 C, D랑 가져가는데 근데 C는 1억 다 가져가지 못해. C는 그냥 이제 이 막을 수만 우선 변제고 쓴 걸 막을 수만 있는 거고 심지어 못 막았지 지금은. 그럼 1대1이니까 0.5 대 0.5로 가져가겠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C, D 모두 가압류했대. C, D 했으면은 아마 셋 다 사이좋게 이제 우선 변제권 못 쓰니까 1대1 대 1 이렇게 가져갔겠지. 그 다음에 했으면은 1억 5천만 원씩. 아니 배당대도 3억 원인데 어떻게 1억 5천만 원씩 배당받아? B씨 아니지. 아마 1대 1억씩 배당받겠지. 사이좋게 안분 배당 해가지고. B가 담보물권 설정 후에 C, D의 순서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래서 C, D 순서로 가압류한 경우에는 B는 2억. 아니야 가압류해도 어차피 똑같아. 가압류해도 그러니까 앞에 이 C 상황 3번인 상황이 5번 상황이 똑같은 거야 사실상. C만 가압류하고 되기 전에 B가 먼저 1번 담보물건 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얘도 B가 담보물건 하고 그 다음에 C, D 가압류하고 그래도 D는 어차피 다 똑같아. C, D가 받을 돈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둘 다 아닌 거지. 그래서 아마 2번이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라 B가 담보물권 설정한 거는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B가 담보물권 설정. 일반 채권자 좀 치불된다. 아, 그치. 왜냐하면 이런 담보물권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 하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을 때, 그치? 이게 저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얘가 이제 만약에 C만 가압류를 먼저 했어. C 아저씨가 똑똑해가지고 C 아저씨가 가압류를 먼저 했어.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1대 1로 가야 돼. 근데 이 아저씨가 보기에 이 B 아저씨가 좀 빡친 거야. 아니 나는 C는 그래도 가압류 해가지고 못 가르쳤다 쳐. 아 근데 D 이 새끼는 너 족밥이잖아. 너 진짜 족밥 중에 족밥이잖아. 해가지고 에이 그럼 난 네 것도 우선 변제권 써가지고
2억 가져갈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2억을. 그러니까 원래 B, C, D한테 이렇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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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C는 이제 가압류해가지고 못 건들잖아. C는 이제 안분배당 받았어. 근데 D 너한테 안분배당 가는 거는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져가야지 하면서 2억을 받는 거야. 그래서 B는 2억, C는 1억이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2번.